브라드와 함께하는 재방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그 9번째 시간 30문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소매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믹서는 수직 믹서, 스파이럴 믹서, 수평 믹서, 핀 믹서. 정답은 수직 믹서입니다. 오염된 우유를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은 큐열, 야토병, 결핵, 파상열. 정답은 야토병입니다. 야토병은 야토균에 의해 발생하며 사람은 병에 걸린 토끼, 고기 또는 모피 등에 의해 피부 점막에 균이 침입되거나 경구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모도,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부정식품 제조에 대한 가중처벌. 정답은 부정식품 제조에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 제조 공정 시 거품이 많이 날 때 거품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용제, 피막제, 소포제, 보존제. 정답은 소포제입니다. 소포제는 식품의 제조 공정에서 생기는 거품이 품질이나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거품을 소멸 또는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건포도 식빵을 구울 때 건포도에 함유된 당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할 점은 윗불을 약하게 한다, 굽는 시간을 늘린다, 굽는 시간을 줄인다, 오븐 온도를 높게 한다. 정답은 윗불을 약하게 한다입니다. 건포도에 함유된 당의 영향으로 색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윗불을 약하게 하고 굽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균성 식중독 중 가명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맥각동 식중독, 보툴리누스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 잠염, 비브리오 식중독, 황새 포도상 구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식중독, 리스테리아 식중독, 포도상 구균 식중독. 정답은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에는 보툴리누스 그리고 포도상 구균 등이 있고요. 가명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장출형성 대장균 그리고 캠필로박터, 리스테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 피부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기계 분할은 발효 과정의 진행과는 무관하여 분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계 분할은 손분할에 비해 약간 밀가루로 만든 반죽 분할에 유리하다. 1배합당 식빵류는 30분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손 분할은 기계 분할보다 반죽의 손상이 적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현장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영업중단, 오염시설 사용 중지 및 현장 보존, 전처리 조리 보관, 해동관리 철저, 건강진단, 미실실자, 질병에 걸린 환자 조리 업무 중지. 정답은 전처리 조리 보관 해동관리 철저입니다. 이건 식중독 발생하고는 연관이 적습니다.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의 제2 중간 숙주를 순서대로 짝지어 놓은 것은 개, 사람, 잉어, 가재, 참개, 붕어, 우렁이, 다슬기. 간디스토마 제1 중간 숙주 우렁이고요. 제2 중간 숙주는 붕어, 잉어 등의 민물고기입니다. 그리고 폐디스토마는 1 중간 숙주가 다슬기고 제2 중간 숙주가 가재, 개입니다. 밀가루빵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샤워의 정의로 옳은 것은 밀가루와 물을 혼합하여 장시간 발효시킨 혼합물, 기름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유타액, 산과 향신료의 혼합물, 산화 환원제를 넣은 베이스 믹스. 정답은 1번입니다. 샤워종은 밀가루와 물을 혼합하여 숙성시켜 사용하는데 풍미를 주고 이스트 없이 팽창 효과를 얻습니다. 다음 중 조리기구의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무엇인가?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염소 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 석탄산수, 크레졸수, 생석회, 역성비누, 차염소산 나트륨. 정답은 역성비누와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는 병실에 소독하는 거고요. 염소나 표백분, 차산 염소산 나트륨은 음료수의 병에, 그리고 석탄산수, 크레졸, 생석회는 화장실 및 하수구 소독에 사용됩니다. 식품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5년, 10년. 정답은 2년입니다. 호기적 조건과 혐기적 조건을 모두 발육이 가능한 세균은
편성 효기성 세균, 통성 호기성 세균, 편성 혐기성 세균, 통성 혐기성 세균. 정답은 통성 혐기성 세균입니다. 편성 호기성 세균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하는 세균이고요. 편성 혐기성 세균은 산소를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세균입니다. 오븐의 생산 능력은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소모되는 전력량, 오븐의 높이, 오븐의 단열 정도, 오븐 내 매입, 철판수. 정답은 오븐 내 매입, 철판수입니다. 다음 중 숙성한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밀가루의 pH가 낮아져 발효가 촉진된다. 환원성 물질이 산화되어 반죽의 글루텐 파괴가 줄어든다.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더욱 진해진다. 글루텐의 질이 개선되고 흡수성을 좋게 한다. 정답은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더욱 진해진다입니다. 숙성한 밀가루는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백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 작성 시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제품 유형, 제조 원가,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사항, 성분 배합 및 제조 단위. 정답은 제조 원가입니다. 제품명, 품목, 제조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완제품의 규격, 유통기한, 보관 및 유통상의 주의사항 등이 제품 설명서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 원가는 설명서 포함 사항은 아닙니다.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찜화제, 리파제, 말타제, 인버터아제. 정답은 찜화제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이스트에 존재하는 찜화제에 의해 이산화탄소, 에틸알코올, 에너지 등을 생성합니다. 빵의 관능적 평가 시 내부적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향, 맛, 부피, 조직. 정답은 부피입니다. 내부적 특성은 조직, 기공, 속, 색상, 향, 맛 등이 포함되고요. 외부적 특성은 부피, 껍질 색상 및 특성, 외형의 균형, 굽기의 균일화, 터짐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죽의 믹싱 완료 정도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반죽의 비중, 글루텐의 발전 정도, 반죽의 점도, 반죽의 색. 정답은 글루텐의 발전 정도입니다. 위생적인 장갑 사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갑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손 세척을 한다. 찢어지거나 구멍난 장갑은 바로 교체한다. 하나의 유리에 사용하는 장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면 충분하다. 장갑을 착용하고 냉장고, 문, 전화 등을 만질 때는 키친타월을 이용한다. 정답은 3번이죠.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각 작업이 바뀔 때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달걀 껍질을 제외한 전란의 고형질 함량은 일반적으로 약 몇 프로인가? 12%, 25%, 50%, 75%. 정답은 25%입니다. 전란의 고형질 함량은 25%고요. 노른자의 고형질 함량은 50%, 흰자의 고형질 함량은 12%입니다. 작업대 세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대 주변을 정리하고 고온의 물로 한번 씻어낸다. 스펀지에 중성 세제나 알칼리성 세제를 묻혀 골고루 문지른다. 음용수로 세제를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70% 알코올 분무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살균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작업대 주변을 정리하고 고온의 물로 한번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작업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음용에 적합한 40도씨 정도의 온수로 3회 이상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재료는 설탕, 이스트, 이스트푸드, 밀가루. 정답은 이스트푸드입니다. 이스트푸드에는 황산칼슘, 인산칼슘, 과산화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의 경도를 조절하여 제빵성을 향상시킵니다. 포장된 케이크류에서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수, 고온, 저장기간, 작업자. 정답은 흡수입니다. 냉각되지 않은 케이크를 포장하면 수분이 흡수되어 변폐가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중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여 만든 당으로 감미도와 수분 보유력이 높은 당은 정백당, 전화당, 빙당, 황설탕. 정답은 전화당입니다. 전화당은 자당, 설탕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같은 양의 포도당과 과당이 생성되는데 이 혼합물을 가리킵니다. 머랭을 만드는 주재료는 달걀 흰자, 전란, 달걀 노른자, 박력분. 정답은 달걀 흰자입니다. 머랭은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퐁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한천 젤라틴, 물, 레몬, 물엿, 전화당 시럽, 소금, 크림. 정답은 물엿, 전화당 시럽입니다. 퐁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당의 형태는 시럽으로 사용합니다.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걀 노른자에 가장 많은 것은 탄수화물이다. 달걀 흰자의 대부분은 지방질이다. 달걀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걀은 흰자보다 노른자 중량이 더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가장 많은 것은 지방이고요. 달걀 흰자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그리고 달걀 껍데기에는 10%, 노른자는 30%, 흰자는 60%의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장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조리 작업장의 권장 조도는 50에서 100룩스 정도이다. 건물 내의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 용수의 경우 중금속, 유해물질, 소독제 등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을 하도록 한다. 정답은 2번. 조리 작업장의 권장 조도는 50에서 100룩스 정도이다. 작업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에서 100룩스는 좀 어둡죠. 여러분 모두 합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화이팅!